정부가 지금 투기꾼을 못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부는 투기꾼을 잘 잡고 있어요. 세금은 때려잡고 여러 가지 제약. 심지어 지금은 여러분 엄격해가지고 감옥도 갈 수도 있어요. 임대차 같은 거 잘못하면은 엄청나게 강력해요 지금. 그러니까 투기꾼들이 다주택자가 힘을 쓸 수 있는 분야는 거의 없다. 다만 시장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가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제 정규 강의가 이틀 후에 시작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 그대로 투기꾼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좀 듣기 싫은 내용일 수도 있겠네요. 한번 들어보시고요. 제가 어떤 감정적이거나 편을 나누는 내용을 할 건 아니니까 한번 들어보고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 얘기가 좀 일리가 있다, 아니면 헛소리다,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투기꾼들은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투기꾼들은 투자자나 투기꾼이나 내가 하면 투자고 네가 하면 투기인 게 사실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서 내가 하면 투자, 네가 하면 투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정의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정의도 맞아떨어지지 않죠. 뉴스를 보세요. 그냥 투기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투기꾼이라고 편하게 부르겠습니다. 저는 원래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투기꾼이 하는 역할, 일단 첫 번째를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분양시장을 돌아가게 만듭니다. 분양이란 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여러 가지 민간 사업도 있고 공공사업도 있지만 국가에서 택지를 조성을 하죠. 그리고 LH를 통해서 이 땅을 건설사에 팝니다. 그 건설사는 지어서 넘기는 건데 짓기도 전에 선분양을 넘기죠. 이때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면 건설사는 잘 안 짓습니다. 왜냐면 일산에 두산을 예를 들 수도 있겠지만 대전에도 있고, 건설사가 생각보다 마진이 크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냐면 제가 마진이 크지 않다는 이유는 그 금액이 일반인이 쳐다봤을 때 작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의 시야로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개인이 예를 들어서 건설사 이득이 건설 현장 하나에 1,000억이 나왔다. 그러면 횡포 같고 사기 같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건 내 입장인 거고 그쪽 세상은 또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설사가 생각보다 마진이 크지도 않은데 리스크는 상당히 커요. 왜냐면 전부 다 남의 돈 갖다 짓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분양이 잘 안 될 것 같으면은 사실 이 분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분양을 할 때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실거주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실거주자라고 얘기하기엔 과거에 여러분 2010년도 초반 때부터, 그죠? 서울의 미분양을 설명할 길이 없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경희궁자이나 심지어 여러분 레미안대치 팰리스도 미분양이었습니다. 그죠? 마곡지구 미분양이었고요. 경희궁자이, 고래힐, 마레프 다 미분양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안 믿어지겠죠. 광교역 미분양이었어요. 미분양이었단 말입니다. 그냥 가서 잡을 수 있는 곳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죠. 투기꾼들이 집을 가져가니까 실수요자가 집을 못 산다는 내용은 그때 이미 깨진 거예요, 여러분. 실수요자라 할지라도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가격이 내려갈 것 같으면 분양 안 받습니다. 집을 안 사요. 투기꾼 때문에 집을 못 산다는 얘기는 부동산 상승기에만 나오는 얘기예요. 하락기에는 관심도 없어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투기꾼 때문에 실수요가 집을 살 게 없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2010년도 초반에 서울 최고 주요 입지의 아파트들이 미분양이 납니까, 선생님들? 지금보다 가격이 반도 안 했어요. 심한 데는 3분의 1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떻게 미분양이 나냐고요. 진짜 쓸 거라면서요. 가격 신경 안 쓰고. 나는 가격 신경 안 쓰고 보금자리 마련할 건데 투기꾼 때문에 못 사는 거라면서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강력하게 있어요. 왜냐면 살아남아야 되니까. 근데 이때 건설사가 믿는 것 상당 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투기꾼이에요. 왜냐면 내가 안 하고 남이 하면 다 투기니까. 그 사람들이 받아서 전세를 놔요. 그래서 미분양을 해소를 합니다. 그래서 미분양 지역 가고 미분양 해소하는 거 보면은 거의 다 투기꾼들이 해소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물딱지가 있고 피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잖아요. 보기 싫을 수도 있는 건 아는데 어쨌건 분양시장에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의 탐욕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또 일례도 있습니다. 3기 신도시 홈페이지 접속자 수나 아니면 대기 인원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알기로 홈페이지 접속자 수는 300만 명이 넘었고 지금 관심자 수는 40만 명 이렇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자, 그분들이 3기 신도시가 만약에
분양가가 비싸면 받을까요? 3기 신도시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가격이에요, 여러분. 지금 집을 사기가 어려운데 내가 놓친 시장 이전의 가격으로 새 집을 가질 수 있다는 메리트가 큰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해서 너무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실거주랑 관점도 있겠지만 돈을 벌 수 있다는 개념이 상당히 많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사전 청약이잖아요. 10년 후에 지어질지 15년 후에 지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제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유튜브에서 뭐 저 같은 애들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의도가 있고 흑백선전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3기 신도시가 언제 지어지는지. 내 집 마련이라면서요. 그러면 여러분 나이에 10을 더해보세요. 그 다음에 집을 입주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10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게 쉬워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받으신 분들이나 사전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앞으로 얘가 완공되기까지의 10년에서 15년 동안 기간 동안 전세나 월세로 살아야 돼요. 전세, 월세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버텨낼까요? 앞으로 전세 공급이 늘어날까요? 이런 공부를 해보시면 시장이 조금씩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투기꾼들은 분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미분양 싹 해소시켜주죠. 자, 두 번째, 투기꾼들은 전세시장에 전세를 공급을 합니다.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죠. 왜냐면 집이 여러 개여야 나머지를 세를 놓잖아요. 마찬가지냐.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입주가 있을 때 전세가가 많이 안 떨어지는 이유는 예전에 비해서 투기꾼들이 집을 못 사기 때문이에요. 잘한 거죠. 강동구를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분양이 10개가 됐으면 전세 물건이 한 2건밖에 안 나왔다고 합니다. 너무 적게 나왔죠. 왜 그럴까요? 입주를 해야만 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전처럼 차익만 보고 사는 사람보다는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현상은 맞아요. 다만 그 부작용으로 전세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투기꾼들은 전세를 공급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은 뭘까요? 마지막도 되게 재밌는 건데 매매시장을 활성화시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살 집이에요. 내가 여기 살고 있고 집이고 한 채밖에 없고 내가 여기 살아요. 그럼 이 집을 어떻게 팝니까? 못 팔잖아요.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여기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직장도 안 다니고 이제 나이도 들어가는데 얘가 강남 중심가예요. 업무지구 중심에 있어요. 그럼 난 이 집이 필요가 없죠. 솔직히 얘기해서 저 멀리 가서 공기 좋은 데 가서 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필요가 없죠. 하지만 이걸 남한테 팔 수는 없죠. 팔더라도 엄청 비싸게 파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한 채밖에 없으면 팔기 싫거나 엄청 비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 내 모든 것이니까. 근데 투기꾼들은 어떻죠? 세금 신경 써야지, 그 전세 신경 써야지, 그리고 어차피 돈 벌려고 산 거기 때문에 팔아치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시중에 매물이 남아 넘치고 얘네끼리 과잉 경쟁이 생기면은 가격이 올라가다가 버블이 쌓였다가 꺼지는 거예요. 좀 좋은 팁인데 여러분 버블 있잖아요. 거품은 투기꾼들이 만들어내요. 주식시장이랑 비트코인에 버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시장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버블이 낄라 그러면 투기꾼들이 막 밀려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 가치 이상의 돈을 줘야 돼요. 기대심리 때문에 아무런 분석 없이 그냥 무조건 사재껴야 되는데 지금 그러기가 어려워요. 지금 주택시장은 세금 때문에 집이 여러 개인 사람이 막 사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분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세를 제공을 하고 매매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안 좋은 작용도 많죠. 나쁜 사람도 많지만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A란 학교가 있는데 반이 10개가 있어요. A란 학교의 일반에서 따돌림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A란 학교 자체가 따돌림을 시키는 학교는 아닌 겁니다.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 같은 유튜버나 흑색 선전을 하는 사람들은 딱 그거만 집어내죠. A학교 일반에서 따돌림 사건이 일어났다. A학교는 따돌림 사건이 있는 학교이다. A학교는 따돌리는 학교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나쁜 사람은 어디든 있어요. 모든 직군에 나쁜 사람이 있고 모든 마을에 나쁜 사람이 있고 모든 학교에 나쁜 사람이 있듯이 투기꾼 시장, 투자자 시장에서도 나쁜 사람이 항상 있어요. 남의 전세금 떼먹고 사기치고 상가 분양 억지로 시키고 작업 쳐버리고 눈탱이 치고 이런 사람들 많은데 벌 받아야죠. 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마무리로 제가 오늘 얘기한 게 무슨 근거가 있냐. 지금 시장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시장이 어떻죠? 지금 시장은 여러분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시장인데요. 첫 번째로 전세 매물이 없죠. 요새 전세가 남아 돈다고 하시는데 조금만 있다가 전세 구하러 한번 나가 보시면은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슬슬 아시게 될 겁니다. 전세가 많다고요?
그래도 죄송하지만 작년에 비하면 몇 억씩 올랐습니다. 매매 시장은 물건이 없죠. 개판입니다. 매매 지금 많다고요? 작년, 재작년에 비하면 현격히 없습니다. 특히 재작년 시장을 제가 봤을 때 경기도 일부 지역은 매물이 남아 넘쳐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현상이 잘 없죠. 분양시장은 어떻죠? 분양시장은 최고 경쟁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 건설사가 비싸게 분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로 분양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시장은 활성화가 필요가 없어요. 분양시장에는 지금 투기꾼들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죠.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양시장에 원래 분양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다 뛰어들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분양가가 너무 싸거든요. 말도 안 될 정도로 싸요.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부자들입니다. 대출이 안 나오니까요. 최고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의가 있으니까요. 다시 얘기해서 분양시장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눌림을 당하면 투기꾼이 양성이 되는 효과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시장은 예전과 다른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건설사가 분양가를 다소 자유롭게 해서 미분양이 나면은 시간이 지나서 투기꾼들이 이걸 정리하는 수순이었는데, 지금은 분양가가 너무 낮고 분양 물량이 너무 적다 보니까 순수 실수요자들조차도 투기꾼으로 변모가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난 집이 분명히 10년 후에 필요할 건데 지금 받고 싶은 겁니다. 분양을. 왜? 너무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분양을 받는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분양을 받는 분들 중에 난 실제 거주할 마음이 없어, 나는 이거 분양받아서 나중에 세줄 거야, 왜냐면 너무 싸니까,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투자자인가요? 투기꾼인가요? 아니면 실수요자인가요? 남이 돈 벌면 투기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투기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에 왜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투기꾼을 잘 잡고 있는 게 맞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응원하고요. 투기꾼들 지금 활동이 굉장히 제약되어 있고 어렵습니다. 아마 세금으로 두드려 맞고 정신 못 차리는 분들 나오실 거예요. 세금에 무너지는 분도 나오실 거고. 그러니까 투기꾼을 잡고 있는 건 분명히 맞아요. 여러분, 그건 믿어주셔야 돼요. 지금 정부는 투기꾼을 혼내주고 있고 잘 잡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잊고 있는 투기꾼들이 하던 역할이 있거든요. 그 역할에서 부작용이 나오는 것 뿐이에요. 정부가 지금 투기꾼을 못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부는 투기꾼을 잘 잡고 있어요. 세금은 때려잡고 여러 가지 제약, 심지어 지금은 여러분 엄격해가지고 감옥도 갈 수도 있어요. 임대차 같은 거 잘못하면은 엄청나게 강력해요 지금. 그러니까 투기꾼들이 다주택자가 힘을 쓸 수 있는 분야는 거의 없다. 다만 시장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가지 않는 이유는 정부가 투기꾼을 못 잡기 때문이 아니라 투기꾼을 잘 잡았고 그 투기꾼들이 하던 역할이 시장에서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를 듣고 한번 시장에 대입해서 한번 보시고요. 아마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6월달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전세랑 매매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은 제 얘기가 좀 더 실감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되셨으면은 구독하기,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